올라! 러브 IT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AMD의 라이젠 3세대 CPU가 출시가 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X570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PCI 익스프레스 4.0일 겁니다. 애초에는 PCI 익스프레스 3.0보다 더 빠른 전송 속도와 이 대역폭으로 인해서 주변 기기에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었지만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하는 새로운 RX 5700 그래픽카드가 나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현 시점에서 PCI 익스프레스 4.0 규격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주변 기기라면 결국 스토리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스토리지. 네. 지난 컴퓨텍스를 통해 다양한 브랜드에서 PCI 익스프레스 4.0 규격의 NVMe 방식의 SSD를 출시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채널을 통해 PCI 익스프레스 4.0 규격의 SSD를 리뷰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렀죠. 오늘은 또 다른 PCI 익스프레스 4.0 규격의 NVMe SSD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ADATA의 XPG Gamix X50입니다. ADATA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 중저가형 SSD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해외 기준으로는 상당히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요. 국내에서는 가격이나 또 제품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감안할 때 가성비 라인으로 봐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PCI 익스프레스 4.0 규격의 SSD를 내놓은 브랜드가 사실 많은 편은 아닌데 ADATA에서 내놨다고 했을 때 왜?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ADATA가 스토리지 분야에서는 그만큼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녀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키징은 정말 심플합니다. SSD 패키징이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라지만 이 제품도 그냥 딱 SSD의 패키징 그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놀라운 점은 방열판입니다. 제가 PCI 익스프레스 4.0 SSD를 리뷰했고 또 이후에도 리뷰 예정인 제품을 제가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높은 클럭 스피드 때문에 발열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조사에서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방열판을 부착하는 데 반해 이 제품은 흔히 볼 수 있는 PCI 익스프레스 3.0 폼에서의 SSD와 다를 것 없는 얇은 방열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냥 디자인만 보면 PCI 익스프레스 4.0 버전이라는 걸 모를 것 같습니다. 아직 제품 정보가 많지 않은 만큼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방열판을 제거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닉스 메모리가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스토리지에서 볼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캐시 버퍼용으로 사용되는 메모리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역시나 이 파이슨의 E16 컨트롤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대부분의 PCI 익스프레스 4.0 SSD에는 이 파이슨의 E16이 많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더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컨트롤러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메인 메모리는 뭘까요? TABBG65AWV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도시바에서 생산되는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이 기판 구성이나 부품 구성은 사실 특별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최근 나오는 이 PCI 익스프레스 4.0 SSD들이 대부분 이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용량은 1TB고요. 폼팩터는 M.2 280 사이즈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3D TLC고요. 퍼포먼스는 최대 읽기 속도 5000MB, 쓰기 속도 4400MB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제품 구조가 발열 부분에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과연 어떨지 우선 방열판을 제거하고 벤치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I 익스프레스 4.0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X570 메인보드를 사용했고요. CPU는 3900X, 메인보드는 ASUS의 X570 크로스에어 8 히어로를 사용했습니다. 자, 방열판을 제거한 상태에서 센서 프로그램상 최대 온도는 76도가 찍혔고요. 크리스탈 마크를 사용한 벤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스펙상의 속도와 똑같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빠른 읽기 쓰기 속도입니다. 온도는 예상했었던 부분이지만 확실히 고클록으로 인해서 발열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의 방열판을 장착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예상하셨겠지만 일단 방열판이 얇은 관계로 고클록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 발열을 제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고클럭 SSD의 어쩔 수 없는 발열과 또 얇은 방열판으로 인해 높은 온도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부수적으로 방열판 작업을 추가로 해준다면 온도를 더 잡아내는 데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PCI Express 4.0에서는 이런 방식의 방열판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발열 제어에 좀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 방식으로는 이제 잡기 힘들 것 같아요. 30GB 정도 되는 파일을 내부 복사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초당 1.5GB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50GB 정도 용량을 사용한 후에 다시 속도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사용률 0%일 때와 테스트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 차이가 발생하지만 크게 속도가 저하됐다라고 하기에는 네. 그럼 PCI Express 3.0에서는 어떨까요? 9900K의 ASUS Maximus 11 히어로 메인보드 상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클럭 스피드가 낮아지는 만큼 발열 부분도 조금 더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센서 측정값 기준 최대 온도는 60도가 나왔고요. 크리스털 마커의 테스트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는 현재 PCI Express 3.0 기반 SSD 중에서 가장 빠른 SSD와 비슷한 속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복사 속도는 어떨까요? 30GB 정도의 파일을 기준으로 내부 복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00GB 정도 용량을 사용한 후 다시 속도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PCI Express 4.0 포맷이 새롭기도 하고 또 낯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규격을 지원하는 새로운 SSD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아무래도 속도 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업체들도 이 속도를 중점적으로 마케팅을 하죠. 이 제품도 꽤나 안정적으로 높은 속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발열을 제어하는데 방열판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동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온도에 예민한 분들이라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방열판 보완 작업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품 구매 가격도 일반적으로 고성능의 PCI Express 3.0 규격의 SSD보다 약간 비싼, 그러니까 약간 비싼데 어차피 고가니까 약간은 고가에 속하는데 ADATA 제품은 그나마 그중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도 PCI Express 3.0 규격의 고성능 SSD보다는 비싼 건 아쉬운 부분이겠죠. 앞으로도 PCI Express 4.0 SSD를 추가로 리뷰해서 내용을 전달 드릴 계획이지만 이 시중에 나온 모델들을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는 조금 진입 장벽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만약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 등 고용량의 파일을 다루는 분들이라면 분명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3세대 라이젠 시스템을 사용하고 X570 메인보드를 사용해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는 붙겠죠. 어쨌든 그런 특수한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분들이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추천드릴 수가 있겠지만 일반 사용자 분들에게는 이렇게 선뜻 추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브 IT 아토는 다양한 IT 소식과 팁 그리고 제품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안녕. 안정적으로 속도를 뽑아준다는 점에서 보면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벤치컴의 경우 PCI Express 3.0이지만 젠4 포맷의 SSD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확실히 안정적으로 속도가 유지되는 부분만큼은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가성비로 따지면 아직은 좀 그래요. 그래도 나는 돈이 남아 돈다, 난 최고로만 구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 아는 거잖아요. 언제나 정답은 정해져 있죠. 돈이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돈이 좋아.